안녕하세요. 태월관상역학원의 이도규 원장입니다. 참 유튜브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리면 좋겠는데 시간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이 편집하고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이 닿는 대로 꾸준히 한번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예고해드린 대로 국가운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리학 사주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또 관상이라는 영역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사주, 관상, 뭐 이런 거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 다음에 이 운명학에 대한 막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할 태을신수나 태을삼식입니다. 자, 태을삼식부터 얘기를 나눌까요? 태을삼식은요, 3가지를 얘기해요. 천문, 지리를 통해 더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자, 이런 취지로 나왔던 학문인데요. 그게 3가지가 뭐냐? 오늘 얘기할 태을신수, 기문둔갑, 유김, 3가지의 학문입니다. 자, 이 태을삼식을 잘 익히고 발휘하는 사람은 뭐 하늘을 난다, 물을 걷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태을삼식은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중요한 학문이고 되게 인간의 기륭학문을 읽는데 최고의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태을신수인데요. 태을신수는 나라의 운명과 천재지변을 읽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스승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숨은 고수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본 잘 없어요. 문헌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중국에서 나온 학문이다 보니까 중국의 문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다행히 요즘 AI가 발달돼서 아무리 한자가 된 문헌이라도 공부하기는 아주 쉬운 시대가 되긴 됐습니다. 어쨌든 스승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체계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태을신수에 대해서도 제가 완전 초고수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이것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과 전략의 학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땅의 기운을 읽어서 방위를 되게 중요시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문둔갑인데, 이 방위를 중요시하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성학이라는 학문도 있고요. 기문둔갑도 있고, 풍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땅의 기운, 방위에 관한 것을 기반으로 나온 학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문둔갑입니다. 셋째는 유김인데요. 인간 세상의 구체적인 인사를 인사라는 건 뭐냐면 돼요, 안 돼요? 이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옮겨도 될까요? 이런 거 있죠. 결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점을 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점을 친다는 거에 아주 특화된 학문이죠. 그게 유김신과라는 학문입니다. 점을 치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효라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타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점학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기문둔갑이라고 있죠. 전쟁과 전략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기문둔갑도 기문둔갑 신과라고 해서 점을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점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무속인들이 하시는 신점하고 좀 다릅니다. 점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점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주역이죠. 주역도 철학으로 가느냐, 말이 많지만 그 주역 자체도 시작은 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가지예요. 국가운을 보는 태을신수,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 기문둔갑, 그리고 사람의 인사를 잘 꿰뚫을 수 있는 유김.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결합을 하면 사람의 어떤 기륭화복을 읽어내는데 훌륭한 그런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태을신수라고 하는 국가운을 보는, 그래서 하늘의 시공간을 통해 국가의 흥망생쇠를 잇는 것이 태을신수인데,
이 원리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질서 위에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태을에서는요, 나라가 세워진 순간부터 쌓인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거를 정년수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1948년 8월 15일에 국가를 제정을 했죠. 선포를 했잖아요. 그걸 1년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태어난 체질이 있듯이 나라에도 고유한 성질의 국수가 있어요. 국수. 그건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학문이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중화민족이 중심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학문의 토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중심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거죠. 동방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진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수는 1948년으로 계산하고 국수로는 우리나라 동방에 있다. 그래서 진궁에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즉 목의 기운이 타고난 나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의 기운이 있는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뻗어나가는 창조와 성장의 에너지가 많은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 구군을 보는 데 있어서 정년수와 국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태을의 시계는 8년마다 운의 자리를 바뀌거든요. 진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8년마다 돌아갑니다. 이처럼 계산하면은 건국부터 48년부터 해서 78년에 차가 나요. 2026년은 건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건궁은 오행으로 금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금. 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나무예요. 목에 있는 동방이라 그랬죠. 들어오는 운은 뭐예요? 금이죠. 그러면 오행적으로 금금목을 해요. 금금목은 뭐예요? 목기가 나무를 패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형국에 들어오는 거죠. 금금목 자체를 들으시면 나무를 패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좋게 흘러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면 기존의 낡은 제도나 질서들이 해체되고 새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도끼로 자르는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력한 재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존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팔을 짜는, 근데 그게 되게 뼈를 깎는 통증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금과 목의 관계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2026년은 병5년이에요. 병5년은 60년 만에 온 불의 기운입니다. 60년 그 기간 안에 가장 화의 기운이 강한, 극도로 강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잡하게 돼요. 뭐냐면 삼중의 충돌이 있는데 강력한 불의 기운이 쇠를 녹입니다. 우리 금의 방향. 아까 얘기했죠. 금. 그러면 금의 자리에 들어와서 있는데 불의 기운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가 목에, 아까 목을 제가 쪼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불의 기운이어서 그 쇠를 녹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들어온 거야. 그 녹아내리는 쇠는 다시 나무의 본질을 치려고 해요. 물론 제대로 못 치겠죠. 자, 본인이 확 녹으면. 그런 이제 화극, 금도 화극, 금극, 목도 하는 거죠. 복잡하죠. 되게 어수선할 수 있죠. 뭐 권력과 제도, 국가의 성장 동력, 뭐 제도나 권력은 금이고요. 그 국가의 성장 동력은 목이에요. 우리가 목은 우리 발산하고 뭐 성장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축이 변하고 동시에 부딪히고 사회적으로 흔들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되게 어수선하겠죠.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만 주지는 않습니다. 태을신수는 이 난국을 풀 열쇠를 잘 통한다. 즉 막힌 것을 뚫어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태을신수는
선택을 하게 해요. 그 국가가 요 기로에 서 있는데 너는 어떡할래? 너의 나라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항상 질문합니다. 약간 철학적이죠. 통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래? 이 나라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런 복잡하고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립만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것이냐? 이거는 그 국가의 일원의 선택인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수덕, 물숫자, 수덕, 물의 지혜입니다. 갈등을 힘으로만 누르지 말고 뭐 화의 강력한 힘으로, 쇠의 그 금의 강력한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유연하게 흐르도록, 물에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그러니까 사람들 소통하고 서로 맞대고 지혜롭게 서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 어떻게든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살아야 된다. 특히 내년은 그렇다. 둘째는 화덕입니다. 불의 창조력. 내년에 화학 기운이 60년 만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불을 분노로 쓰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쓰면 쇠를, 금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쇠는 일단 녹아야 뭔가 그 형상을 만들잖아요. 칼로 만들 수도 있고, 낫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도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필요한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녹아져야 돼요. 그게 이제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태워서 재련하는 시간이 있으면 아주 좋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덕, 지혜, 머리를 쓰고 지혜로운 거, 그리고 너무 뜨겁고 너무 획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좀 중재적인 그 기운을 갖고, 또 화덕, 창조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는 것. 녹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재련이라고 했죠. 그걸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시기. 요걸 하면 통관의 기운을 갖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6년 불은 세상을 흔들 거예요, 분명히. 뭔가 시끄럽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의 지혜를 중심으로 잡아간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됩니다. 거목은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가치를 치고, 가지 같은 걸 치고 더 단단한 제목으로 거듭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의 기운이 금을 재련하고 그 재련된 금이 또 벽갑이라고 하거든요. 나무를 잘 다듬어 준다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진짜 리더십이 나오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게 됩니다. 하늘의 시계가 가리키는 변화의 시간, 분명히 변화한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국가적인 차원을 얘기했는데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지의 분위기가 금과 수의 계절이 기운이 많으냐, 그럼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 지혜, 통관의 지혜도 국가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준비하신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기회의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번에도 좀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